반갑습니다. 코박사입니다. 자, 에이다 코인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지나치면은 안 되겠죠. 자, 지난해에도 서서히 꿈틀대다가 갑자기 300% 가까운 상승을 보였거든요. 자, 결코 개인이 움직인 게 아니죠. 자, 지금 현재 300% 정도 상승을 보인 다음에 수차례 조정을 보였고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매집이 이루어진 다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 자, 에이다 코인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한 차례 매집을 하고 다시 끌어올리는 텍스트북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서서히 일단 거래량도 조금씩 붙고 있는 상황이고 저점도 높여주고 있는 구간이라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2차 상승을 준비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최근에 백악관에서 전략 비축 암호화폐 리스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에이다가 포함이 되었고요. 최근 이슈도 하나 따라붙기 시작하죠. 자, 카르다노 창립자입니다. 찰스 호스킨스. 여기에서 하이드라 2.0 이쪽에 대한 테스트 완료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재무부와 그 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 간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합의점이 도달을 했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에이다, 카르다노가 지금 현재 스테이블 결제 확장을 노리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면, 자, 에이다가 결국 스테이블 쪽에서 메이저로 지목을 받게 되는 거고, 한마디로 가격 자체는 새로운 리레이팅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 지금 바이낸스 쪽에서 지갑 움직임을 추적을 해보면, 자, 고래지갑 4개 정도에서 7월 중순부터 1일 평균 150만 개씩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물량은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큰 손에 매집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7월 달에 한 차례 움직임을 보였어요. 자, 얼마만큼 움직였냐 하면은 한 6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자, 이거를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급등 직전에 매수를 하고 있어야, 자,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막상 위로 움직였을 때 따라 붙는 순간 오히려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박사 차트가 필요하죠. 코박사 차트는 움직이기 전에 매수 신호가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코박사 차트의 핵심입니다. 자, 에이다 코인인데요. 보시면은 업비트 상장된 에이다 코인. 자,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이번에 움직이기 직전 6월 22일 날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한 차례 급비치를 쐈고, 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신호 나온 다음에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 지금 속도 조절을 보여주고 있죠. 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김없이 바닥을 잡고 움직일 때는 코박사 매수가 나왔고요. 한 차례 급비치를 쏘고, 자, 항상 정확한 적중률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코박사 신호를 통해 가지고 괜찮은 결과값을 가져가고 있어요. 최근에도 현물 선물 쪽으로 양방향 통해 가지고 괜찮은 수익을 뽑아내고 있는데, 자, 최근에 사하라 AI 70% 정도로 수익 마감을 시켰거든요. 사하라 AI 역시 코박사 신호를 통해 가지고 괜찮은 결과를 가져갔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사하라 AI 검색을 해봤을 때, 자, 보시면은 7월 23일 딱 하루 만에 급비치를 쏘면서 움직였거든요. 이날 하루 움직임 폭이 80% 정도가 됩니다. 결국에는 위로 튀었을 때 이날 딱 잡으면은 바로 손실인데, 위로 튀기 전에 잡고 있었다라면 결과값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한마디로 23일 이전에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사하라 AI 역시 코박사 차트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자, 4시간 차트로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자, 7월 22일이 아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7월 12일 날 코박사 매수 신호가 나오고 위로 움직인 부분 확인하실 수 있죠. 22일날 한 차례 급비치를 쐈지만 이미 그 전부터 매수 신호가 나와가지고, 자, 차곡차곡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가 나왔고, 코박사 매도의 물량을 정리를 해보면 어김없이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하라 AI가 업비트 상장된 당시에 상장 빔을 노리고 많은 분들이 따라 붙었지만 코박사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보이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도 손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 괜찮은 결과값을 가져가고 있는데, 7월 히든 종목 3종목으로 누적 수익 150%, 선물 거래로 히든 누적 수익 877% 괜찮은 결과를 가져가고 있죠. 자, 그리고 8월부터도 계속 히든 종목 공개를 하면서
결과값을 가져갈 건데, 자, 빠르면 오늘부터 늦어도 내일 히든코인으로 이익 실현 가능합니다. 혹시 히든코인이 필요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님 확인하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코인 불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진짜 엄청난 코인들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러한 코인들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지금부터 무조건 집중하셔가지고 대폭등할 불장 코인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조정을 보였고요. 자,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이유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죠. 아무래도 돈을 많이 안 풀다 보니까 시중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고 계속 조정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동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많은 예측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서서히 반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조정을 받고 위로 틀게 되면은 가장 싸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자, 암호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괜찮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되었죠. 자, 이전에 지니어스법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한 모멘텀인데 왜 그러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그 다음에 리플이 소송을 거쳤는데 자, 이걸 바로 리플을 증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소송이 들어온 거거든요. 클래리티법은 증권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SEC와의 소송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만큼 기관 쪽에서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는데 장애물이 제거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금융기관들은 이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ETF 관련 중에서 자, 가장 높은 수익을 보였던 ETF 상위 8개가 전부 가상자산 관련된 ETF였거든요. 자,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전통자산으로 보고 있는 금보다도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암호화폐는 장기적으로 유망한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죠.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처음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자, 기관 쪽에서 자금을 더 많이 투입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이 떨어지더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해지성 파생 상품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에 이어서 리플, 솔라나 같은 알트 코인들도 ETF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근 솔라나는 스테이킹 ETF도 출시를 했습니다. 솔라나를 홀딩만 해도 이익을 주는 상품인데요. 대박인 게 뭐냐면 리플 선물보다 거래량이 하루 만에 앞섰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관 쪽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엄청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이클 셀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요.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마이클 셀러가 스트래티지 CEO인데요. 여기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한 720억 달러가 되거든요. 더 많은 돈을 사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자,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도입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도지코인에 이어서 비트코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의 수요를 계속 펌핑시키고 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일반 개인에서 이제는 국가 간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중국 하면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국가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국도 홍콩을 통해 가지고 자, 우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콩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도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법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미 분위기를 바꿔놨죠. 지니어스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서클 한마디로 USDC를 통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좀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데 기존에 강자였던 테더를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서클 테더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장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그 다음에 보험사, 증권사 이런 전통 금융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창구 역할로 딱 만들어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감을 잡아야 돼요. 코인 시장이 예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이면은 알트들이 막 움직였지만 지금은 선별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의 입맛에 맞는 코인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나오죠. 비트코인 반감기 약발이 끝났다. 맞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있긴 있지만
지금 이 빈 공백을 결국에는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코인 시장이 불장이 나오게 된다면 이전과는 훨씬 더 강력하게 상승을 하게 될 거고 움직이는 코인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앞에서 설명드렸던 비트코인,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된 이더리움, 자, 그리고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쪽은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정책 수혜가 예상이 되는 인공지능 역시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이거를 눈여겨봐야 돼요. 업비트에서 기간별 상승률을 봤을 때 1년 동안 상승했던 코인들 430%, 395% 수위 리플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업비트에서 1년 동안 보통 1000% 넘는 코인들은 2개에서 3개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아직 1000% 안 나왔죠. 이제 절반 정도 왔고 중요한 거는 수위랑 리플이 1000% 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 없는 코인들이 움직이게 되면 지금부터 순수하게 1000%도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 변곡 좀 한마디로 조정이 오면은 이번 불장에서 강력하게 튀어나갈 불장 코인들 설명을 해드렸고 조만간 매집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번 코인 불장에 계좌 역전의 기회로 살리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불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구독자님 확인하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코인은 항상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빠지지도 않고요.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면서 위로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는 코박산 매수 매도 신호가 있잖아요. 불장 코인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자리, 눌림목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계속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올라가는 코인들 바라만 봐가지고 아쉬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전 코인 불장 때 실제로 나왔던 기사들이죠. 시바이누에 900만원 투자했을 때 400일 만에 7조를 벌었다. 이전 코인 불장이 2020년, 2021년이었고요. 그 뒤에도 여파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시바이누가 이렇게 올랐던 기사들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바이누가 왜 올랐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번 코인 불장 때 가장 많이 급등을 할 수 있는 스타코인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스타코인을 못 잡겠죠. 자, 그러면 시바이누가 왜 올랐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바이누는 제2의 도지, 한마디로 도지 대체자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간단하죠? 도지만큼 다시 오른다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유저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레딧, 트위터, 유튜브, 텔레그램 온갖 커뮤니티에서 시바이누를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0.01달러만 가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자, 그리고 100만 원만 투자하면은 내년에 람보르기니 살 수 있다. 이런 찌라시가 돌면서 막 사들이고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게이트.io, 비트겟, 그 다음에 국내 쪽으로는 업비트, 빗썸 연달아 상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상장시키면 상장 펌핑이 나오면서 줄줄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수익 인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1만 %, 아니죠. 10만 % 아닙니다. 1억 %라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에도 강력하게 오른 코인들이 있었을까? 물론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보시면은 4300%라는 상승을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조용한 신생 코인이었는데 얘도 명확한 타이틀이 있었어요. 뭐냐?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에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이다. 왜냐? 이더리움보다 수수료는 싼데 속도가 엄청 빨랐거든요. 이걸 영상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잡했거든요. 자, 그런데 세력들은 이미 알고 움직였죠. FTX, 알라메다, 자, 그 다음에 벤처 캐피털 자금이 솔라나를 다 때려박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이때 거래량이 확 쏠리죠.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가 실려버리면서 매집을 끝냈고, 만원 했던 솔라나가 43만원까지 4300%라는 급등을 보인 거예요. 결국 단순 기술이 좋아서 움직인 게 아니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세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판을 짠 거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는 감을 잡아야 돼요. 시바이누, 솔라나처럼 불장 때 급등하는 스타코인들 있죠.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핵심 세력들이 있어야 돼요. 시바이누는 일론 머스크부터 중국계 커뮤니티, 텔레그램,
레딧이 움직였고요. 솔라나는 FTX, 알라메다, 벤처캐피털이 움직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시바이누는 도지코인 2탄, 이거 오르면 은퇴할 수 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 이더리움보다 수수료는 싸지만 속도가 빠르다. 강력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상장할 수 있는 타이밍에 연달아 상장을 시킵니다. 글로벌 대형 중형 거래소 몇 개 안 되는데 그 몇 개 안 되고 하더라도 10개의 상장을 시키는 순간 엄청난 폭등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통량이 작고요. 시가총액은 낮습니다. 그래야 얘들이 시가총액이 확 올라가면서 먹을 폭이 크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암호화폐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제가 나열을 시켜봤어요. 솔라나 지금 전체 암호화폐 중에 6등이고, 자, 그 뒤로 8등이 도지고, 시바이누는 많이 내려왔지만 22등입니다. 암호화폐가 한 수만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상위 20위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엄청난다는 얘기고, 저 끝에 있다가 20위권까지 올라왔을 때 시바이누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예요? 10조입니다. 자, 한마디로 시가총액이 저 100만원, 1000만원 했던 애들이 10조, 그 다음에 수십조만큼 올라왔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도 불장 때 역시 스타코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다 텔레그램 사용하시죠? 암호화폐 지원하면서 지금 NFT, 게임 쪽으로 생태계가 확장되는 코인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최근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자, 글로벌 업체들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유튜브, 그 다음에 넷플릭스, 자, 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있는데 얘네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낸스 상장되면서 주기적으로 펌핑이 나와요. 속도 조절했다가 펌핑 나오고. 자, 그런데 이번에 움직이게 되면 10배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찌라시도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코인 불장에 스타가 될 수 있는 코인 5개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항상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이 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물으셔도 돼요. 움직이기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 코박사 매수와 매도 신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라서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좌 역전을 시켜드릴 거거든요. 자, 스타코인 5개 중에 1개만 제대로 터져도 이번 코인 불장의 계좌 역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코박사 신호가 있잖아요. 5개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 나오면은 설명드리고 잡으시면 되고, 매도 나온다 말씀드리고 파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엇박자 날 일도 없고 치고 올라가는 거 바라만 보는 경우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코인 불장에 스타코인으로 계좌 역전을 해보겠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스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역시 구독자님 확인하고 안내해 드릴 거고요. 가장 확률 높은 코인으로 딱 5개 보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꼭 잡으셔가지고 올해 코인 졸업 꼭 하시길 바랍니다.